안녕하세요. 뭉테니스의 뭉다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균형 피드백을 촬영을 할 건데, 제가 불균형 피드백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1월 달에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6월 20일입니다. 일단 꾸준히 촬영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뭐 순서대로 원래 보내주신 분들을 다 해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바쁘다란 핑계로 너무 촬영을 못해서 가장 최근에 세 분 것만 한번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촬영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아래 메일 주소로 다시 이제 피드백 받고 싶은 분의 몸 사진과 그리고 운동을 수행하는 영상, 바벨을 통한 운동 수행 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날을 정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민이라는 분의 이제 영상과 사진인데, 박종민님이고요. 운동 경력은 3년, 그리고 체육학 전공, 또 웨이트는 전 국가대표 교수님께 배웠다고 합니다. 박종민님께서 이제 사진 4장과 영상 4개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측면 사진에서 봤을 때 일단 전방경사 그리고 상지교차 증후군 요 정도가 보이고요. 이제 후면 사진을 봤을 때는 골반의 회전, 그리고 골반의 측골, 그리고 견갑의 불균형, 그리고 목이 앞으로 나가 있고 팔의 좌우가 다르고 우측 발의 아치가 무너진 게 조금 확인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좌측면인 것 같은데 상완골이 정상 위치에서 조금 앞으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견갑이 전인됐다, 견갑이 거상됐다, 뭐 상방회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상완골의 전방활주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조금 어깨나 허리 쪽이 불편해 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정면 사진 보면은 좌측과 우측 어깨의 발달도가 조금 다르고, 팔의 2두 3두 보이는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가슴의 발달도도 사진상 좌측과 우측이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부가 조금 약간 이렇게 휘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약간의 척추의 경사도도 좀 무너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건 뭐 이 정도고,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영상은 스쿼트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쿼트 하는데 골반이 굉장히 좌측으로 많이 쏠리면서 내려와요. 힙 시프트도 나타나고 있고, 바를 잡고 있는 팔꿈치의 위치도 다르고, 이게 무게를 수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쏟아지면서 받아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좀 허리에 좀 보상 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측면에서 하고 있는 스쿼트네요.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보면 스쿼트가 수직으로 곧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사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으로 인해서 대퇴의 부하가 걸리는 것보다 힙힌지 동작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에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영상도 스쿼트네요. 이렇게 많이 스쿼트를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내주셨으니까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을 그냥 뒤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스쿼트 영상만 4개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형이면은 스쿼트를 못하게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운동은 안 아프고 건강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근육의 성장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의 부하가 실리면서 오히려 관절의 손상만 가지고 올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메일을 보니까 다른 운동도 영상을 2개를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기간이 지나서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좀
근데 스쿼트를 하시기보다는 고관절의 기능을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좀 움직임이 편안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양 선수의 온라인 PT에 이제 올라가 있는 영상, 그리고 어썸블리스님에게 추천드렸던 영상을 보고 좀 기능을 먼저 잡아나가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은 박민하님입니다. 운동 경력은 1년이고 PT 80회 정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매인지 성씨가 같네요. 남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여자친구분일 수도 있고요, 뭐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상완골이 제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사선을 향해 가 있어요. 이 말은 견갑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을 했다. 살짝 앞쪽으로 위로 거상도 되고 약간의 상방회전과 전인도 함께 나타난 상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반장슬이 보여요. 하이퍼 익스텐션, 과신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단 측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을 잘못하면 무릎이 좀 아프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전면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우측 어깨가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 있고, 골반도 살짝 돌아가 있고, 골반의 높낮이도 약간 다르고 한데, 아까 성함이 종민님이었나요? 네, 남성분보다는 조금 몸 상태가 낫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연 PT를 받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 사진을 봤을 때 견갑의 높낮이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어깨 상완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왼쪽이 앞에 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날개뼈도 우측이 살짝 뒤로 들어와 있어서 요것 때문에 이제 상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등 근육의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레스 계열 운동을 할 때 견갑의 안정성의 좌우가 차이가 나타날 것 같고, 골반을 보면 딱 센터가 맞는 게 가장 예쁘고 좋은 골반인데, 골반의 좌우가 좀 돌아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좌측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이는 효과? 네, 좌측 다리가 더 두꺼워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순환이 더 안 되고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우측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 발의 아치도 무너져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봤을 때는 우측 허리가 좀 더 전방으로 꺾여 있는 걸로 봐서는 좌우측 골반의 기능이 좀 많이 다르고, 하체 운동을 할 때도 좌우 불균형이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PT를 80회 정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스쿼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개. 자, 내려왔을 때, 자, 우측 발이 돌면서 내려가고 오른쪽 엉덩이가 더 높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하단 지점에, 수축 지점 내려갔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좌측 팔은 조금 편안하게 잡고 있는데 우측 팔은 손목이 꺾여서 완전 다르게 쥐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사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릎과 허리에 굉장히 부하를 많이 주는 스쿼트거든요. 그래서 미나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스쿼트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골반이라든지 이제 무릎, 발목의 가동범위나 안정성 전부가 떨어지고, 아까 종민님보다도 미나님이 좀 더 견갑의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PT 80회를 받았다라고는 조금 믿겨지지 않는 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썸블리스님, 그리고 이제 양 선수님 채널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보고 좀 기능을 먼저 확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권재민님입니다. 재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세, 현재 왼쪽 회전근개 통증, 우측 무릎이 다친 이력이 있다. 이거는 관련해서 논문도 많고 서적도 많이 있는데, 고관절과 이제 견갑 그리고 어깨 안정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좌측 어깨가 불편하고, 좌측 고관절이 불편하면 이제 우측 어깨가 불편한데, 오른쪽 무릎과 왼쪽 회전근개에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년 전에 왼쪽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 저림이 있었다. 근데 몇 개월 쉬니까 괜찮아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항상 아프다. 이거는 진짜 병이에요, 병.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운동을 쉬니까 괜찮아졌다. 이거는 내 운동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동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자꾸 안 나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게임 그만하고 뭐 공부 좀 해. 라고 말을 하겠죠.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멀쩡한 몸인데 자꾸 운동하고 와서 아프대. 그러면은 운동 그만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운동을 배우시는 게 좋고요. 잠깐 말이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햄스트링을 좀 스트레치하는 동작에서 골반 위쪽 부분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이제 사진과 함께 통증 부위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뭉다요쌤 키다리 형님이랑 영상 찍으실 때부터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 영상을 조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현재 몸이 어떤지 또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사진, 일단 제목부터 통증 부위라고 보내주셨는데 좌측 허리 쪽이 아프다, PSIS 쪽이 좀 아프다 라고 하는데, 이분도 뭐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사진을 내가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찍으면은 그래도 좀 사람이 이쁘게 찍으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왠지 대칭도 좀 잘 맞추고 싶고. 근데 우측 골반이 상당히 높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봐도 좌측 우측 팔꿈치 높낮이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사진이 기울고 몸이 기울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봐도 좀 신체에 불균형이 있다. 골반도 좀 우측 앞쪽으로 좀 회전을 했고 높낮이도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실리는 무게도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측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좌측 어깨도 좀 불안정함이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동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잠시만요. 우리 데드리프트 영상을 보기 전에 정면, 측면 동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민님. 전면 사진, 전면 영상. 측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좀 많이 말려있고 들려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후면 영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왼쪽 견갑이 훨씬 높고 왼쪽의 등 상부 후면 삼각관을 비롯한 그 주변이 훨씬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우측 광배가 훨씬 더 좋네요. 견갑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깨 높낮이도 낮을 거고 발이 마찬가지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왼쪽 어깨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다시 정면 사진을 봤을 때 좌우 어깨 보이는 거라든지 가슴 근육의 발달도, 그리고 몸통의 위치도 살짝 돌아가 있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3월 달에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데드리프트 영상 봤을 때 뭐 이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깔끔한데, 내려갈 때 발목 가동 범위가 조금 안 나와서 뒤꿈치가 살짝 들린다. 그리고 무게가 20, 35, 45, 55, 60, 60, 120에 140 kg인데 굉장히 수행 능력 자체는 좋아요. 힘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뭐 피드백을 드리는 거니까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흉추가 죽은 상태로, 흉추가 조금 신전이 돼 있어야 중립인데 흉추가 약간 말린 상태로 하다 보니까 등의 힘보다는 조금 엉덩이와 대퇴부의 힘이 많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저걸 리프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보디빌딩 측면에서 이제 등 근육과 하체 근육을 이제 적절하게 같이 쓰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게 데드리프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흉추의 기능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영상 벤치프레스입니다. 바벨 플랫 벤치프레스죠. 자,
50kg. 일단 저는 저 동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푸는 동작을. 왜냐면 힘점 자체가 좀 분산이 되기 때문인데, 일단 좌측 엄지는 좀 쥐고 있는데 우측 엄지는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팔꿈치를 밑으로 누르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수직 저항이 무너지면서 팔꿈치 내측에 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보이는 팔꿈치가 어디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척추라든지 견갑의 안정화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제 스쿼트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데드리프트 중량이 100kg가 넘었는데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는 중량 좀 낮게 촬영을 하셨네요. 자, 지금 일단 보면은 하나 했지만, 자, 잡았을 때 발을 잡고 이제 패킹을 딱 했을 때 우측 팔꿈치랑 좌측 팔꿈치랑 높낮이 자체가 달라요. 우측이 더 앞으로 나가 있고 왼쪽이 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은 승모에서 무게를 받고 우측은 광배에서 무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길어지고 움직이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가 오른쪽으로 돌 확률이 높아요. 지금 물론 잘 컨트롤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바는 잘 잡고 있어서 대신 골반에서 조금 스윙이 나타나네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발의 접지력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을 너무 내밀고 계셔서 목 주변이라든지, 네, 이 앞쪽 근육들에 좀 타이트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내주신 메일을 읽어보니까 오버헤드 프레스 5회째부터 바벨을 너무 몸 뒤로 밀려고 한다 라고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요 영상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 스탠딩 숄더 프레스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팔꿈치를 쭉 뻗어서 곧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팔꿈치는 다 안 펴졌는데 목만 대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이 너무 과하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승모근에 과하게 개입이 되면서 어깨의 자극보다는 견갑 거근이나 상부 승모근에 좀 힘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들어 올리는 느낌보다는 쭉 위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부터 프레스잖아요. 그래서 곧게 미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동작을 좀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축 지점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려오려고 하고 좀 동작이 많이 급해요. 그래서 좀 더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좀 차분하게 하시면 동작이 훨씬 많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민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분보다 골반이나 발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좀 척추 전체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제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의 이름을 말을 하는데, 키다리 형 유튜브에 키다리 형이 이제 다시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레슨을 받으러 다시 왔을 때 몸의 기능을 살리는 동작들을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조금 따라 하시고 이제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종민, 박민하, 권재민님 세 분의 영상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니까 이런 동작을 하시기 전에 이런 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균형 관련 컨텐츠는 뭐 저 혼자서 촬영을 하던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촬영을 하던 해서 좀 꾸준히 길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봤냐, 너 왜 안 올리냐, 이런 질문 하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스케줄 관계상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지금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mtns1@naver.com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굳이 코멘트 안 달아주셔도
제가 사진이라든지 영상 보고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른 분들의 지원 그리고 사진과 영상이 좀 쌓였을 때 한 3분, 4분 정도 모시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